이 중에서 우리가 한 세 가지 내지 네 가지만 지속돼도 지금보다 훨씬 많이 노화되는 모습으로 발견될 수 있어요. 노화를 방지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사실 제가 20여 년 동안 이렇게 질병에 관련해서 공부하고 또 많은 그 환우분들을 보고 그리고 노화가 무엇인지, 노화가 왜 일어나는지, 그 질병과 무엇의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사람은 1년 만에도 10년이 노화될 수 있고 1년 만에도 10년을 노화를 저지시킬 수 있는 방법들과 연구 논문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사실 많은 돈을 들여도 노화를 막지 못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사실 사람이 그 돈을 들이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지출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결국 건강 혹은 노화 이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것을 하고 편리한 생활을 하는데도 사실 주변의 사람들과 나를 비롯해서 주변 사람들을 보면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내 주변에 진짜 건강한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죠? 생각보다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에 돈을 우리가 많이 안 들인다고 해서 노화를 막지 못하냐, 건강하지 못하냐 이것도 아닙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돈을 많이 들이고 안 들이고가 중요하지 않고요. 내가 하고 있는 습관과 내가 갖고 있는 생각 이런 것의 차이가 되게 많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우리가 뭔가 어떤 대화를 하거나 뭔가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것을 가지고 하루 이틀 3일 일주일까지 가지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그런 경우가 있죠. 근데 어떤 사람은 뒤돌아서면 다 잊어버립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주변에 보면 그냥 정말 생각 없는 사람 아니야? 할 정도로 뭔가 굉장히 저 정도 소리 들으면 되게 억울해하고 힘들 것 같은데 이렇게 보면은 되게 뭔가 긍정적인 에너지가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낙천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대부분 그런 분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병이 없어요. 사실은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 몸을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가 생각을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일반적으로 건강 투자라고 하죠. 노화 방지를 위해서 사람들은 정말 많은 돈을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투자하는 대가, 투자하는 값으로 인해서 정말 노화가 줄어들까, 노화가 억제될까? 물론 피부 노화나 여러 가지 노화가 억제되는 것이 발견되었어요. 하지만 보통 우리가 어디에 돈을 쓰는지를 쭉 제가 봤더니 정말 많이 사용합니다. 그 영양제 첫 번째.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일본, 한국, 앞으로 중국도 그렇죠. 전 세계적으로 영양제 정말 많이 사용합니다. 비타민 제제부터 시작해서 멀티미네랄, 멀티비타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효소라든지 항산화 물질들, 이런 영양제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항노화 주사라고 하는 게 있어요. 항노화 주사. 혹시 맞아보셨나요? 항노화 주사. 네, 노화를 억제시킬 수 있는 주사예요. 그리고 레이저, 피부 시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 비싸죠. 사실 우리가 몇 회만 받아도 비싼 것을 느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한층 업그레이드를 해서 고급 식재료를 사용해요. 그래서 GMO가 아닌 것들, 또 유기농, 그 다음에 또 이제 해썹 인증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뭔가 인증받을 만한 것들에 대해서 신뢰를 얻고 그런 것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요즘에 부쩍 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피트니스라든지 PT, 요가 이런 것들 되게 많이 늘고 있어요. PT, 요가 이런 것들, 헬스 이런 부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단백질을 많이 섭취하죠. 그 다음에 요즘에 또 아주 유행하는 것 중에 도시적에서 유행하는 것 중에 하나가 체형 관리, 체형 관리나 마사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경락도 있고요. 특히 체형 관리, 뭐 몸을 잡아주는 어떤 관리들 굉장히 비쌉니다. 그리고 그 외에 우리가 흔히 사용하고 있는 병원비나 약값 거기에 드는 시간값 이렇게 포함할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것들을 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몸은 점점 약해지고 있고 몸이 망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좋은 음식을 먹어도 만약에 그 반대적인 스트레스, 수면 부족이 생긴다면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실제로요.
그다음 비싼 영양제를 우리가 먹었어요. 그 반대로 과식을 하거나 야식을 하면 의미가 없어요. 그다음에 운동을 해도 하루 운동을 뭐 1시간, 2시간 해도 하루에 13시간 이상 앉아 있거나 또 스트레칭도 안 하고 여러 가지 우리의 불규칙한 생활들이 또 그런 것들을 노화로 만들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 의하면 인류 노인성 질환의 70%에서 80%는 대부분 그들이 갖고 있는 습관에 의한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아주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한 60대, 70대 암이 걸리거나 아니면 80세 미만으로 이제 수명이 이제 제한된 분들, 그런 분들이 몇 가지의 생활 습관만 바꿔줘도 5년, 10년, 20년까지도 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그냥 지금처럼 앞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자기만의 어떤 리듬, 습관,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이제 다른 삶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좀 인식을 해서 밥 먹는 시간도 중요하고 잠자는 시간도 중요하고 자기 관리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제가 대한민국 60세 이후에서 부부 기준 월 평균 드는 비용을 한번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그냥 한국에서 일반적인 거예요. 보통 모든 사람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한 20년을 살려면 10억 이상이 필요하다는 집계가 나왔어요. 10억 이상이 필요한데 여기에 의료비, 약값, 요양비가 추가되면 실제 노후 비용이 훨씬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제가 노후 강의, 건강 강의를 할 때 많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 자료 중에 하나인데요. 특히 이제 60대 이후의 지출은 크게 두 가지로 늘어나요. 두 가지로 늘어나는데 첫 번째는 만성 질환 약값, 두 번째는 검사비. 이 두 가지가 아주 많은 비용으로 포함되는데 국민건강 이 자료를 보니까 60세 이후의 의료비가 40대의 한 3배 내지 5배, 4배 정도까지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건강을 지키는 것이 노후 자산을 지키는 것이다라고 정말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정말 여러분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저축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직 60대가 안 되신 분들은 60대가 되었다면 뭐 더 열심히 노력하셔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지금부터 저축을 해서 그 저축된 건강값이 나중에는 돈이 들지 않도록 만들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습관이 될 수 있는데, 자, 우리 몸을 노화시키는, 특히 급노화시키는 8가지 한 습관들을 찾아봤어요. 뭐가 있는지. 보통 제가 실제 임상 경험이라든지 다양한 어떤 기관의 연구 자료들이라든지 또 제가 20년 동안 봐왔던 부분들, 공부했던 내용들을 보면 사실 간단합니다. 노화의 핵심은 염증이에요. 염증. 그래서 염증이 생기고 세포에 염증이 생기면 산화 작용이 생기고 스트레스가 증가하게 됩니다. 근데 첫 번째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흡연이었어요. 흡연인데 흡연을 하게 되면 간접 흡연도 포함돼요. 지나가다가 담배 냄새를 맡는 것도 포함돼요. 이게 보통 DNA를 손상시켜요. 그래서 유전자가 굉장히 빠르게 손상되면서 수명이 줄어드는 거예요. 담배를 피게 되면. 그리고 회복 속도가 저하됩니다. 만약에 담배를 피고 80살까지 살았다. 나는 담배 피고도 80세까지 살았어. 이렇게 주장한다면 그분은 담배를 안 피셨으면 90세까지 살았지 않을까. 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술입니다. 알코올, 과음인데 이 과음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지를 봤더니 장내 미생물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술을 마시는 것 외에도 우리가 장내 미생물을 파괴시키는 것들은 다 같은 원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엘렌 주 화이트 그런 표현을 했어요. 과식을 계속하는 것은 술 마시는 것과 똑같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과음을 하는 것과 과식을 하게 되면 장내 미생물들이 파괴됩니다. 그리고 체지방이 증가해요. 체지방이 증가합니다. 세 번째는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우리 뇌에 가장 많이 상승하는 게 코티솔이에요. 코티졸. 그러면 근육이 저하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신적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들이 근육량이 줄어요. 실제로요. 그 다음에 근감소와 면역까지 저하됩니다. 네 번째는 폭식이에요. 우리가 보통 과식 되게 안 좋아요. 하지만 폭식도 정말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폭식이 이런 거예요. 규칙적이지 않은 거예요. 사실 가장 안 좋아요. 우리가 꾸준히 과식하는 것도 안 좋지만 규칙적으로 하루에 한 번 폭식하는 거 정말 안 좋아요. 한 끼에 몰아먹는 거 너무 안 좋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빨리 망가져요. 우리가 고기를 1년에 한 번 먹어도 한 번 과한 양을 먹었잖아요. 그러면 거의 망가지는 수준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폭식하게 되면 활성산소가 그냥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폭발적으로 증가해요.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비교해 보면 아시냐면 100m를 천천히 걸어서 가면 칼로리 소비가 거의 없어요. 별로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100m를 내 최고의 속도로 뛰어간다. 칼로리 소비가 엄청납니다. 배 3배, 10배 이상 날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우리가 조금씩 먹는 것과 한 번에 많이 먹는 것은 엄청난 차이를 둘 수 있어요. 그래서 노화의 과식, 폭식 정말 해로워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매일 폭식하고 매일 과식하고 하잖아요. 근데 과식에 폭식을 더하잖아요. 그러면 노화 작용이 엄청 빠릅니다. 아마 술과 담배를 하는 것 이상으로 빠르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5번째, 야식입니다. 저녁에 먹는 습관. 근데 우리 보통 이제 우리가 저녁에 식사를 음식을 먹잖아요. 그럼 보통 이제 8시, 9시 넘어서 음식을 먹기 시작하면 우리 몸이 그것에 중독이 돼요. 그래서 그 음식을 먹지 않으면 잠이 안 오거나 그 음식을 먹지 않으면 뭔가 너무 서운하거나 너무 출출하거나 그런 현상을 많이 느낄 수 있어요. 야식을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야식의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인슐린이 나와서 음식을 소화시켜야 되는데 인슐린이 나와서 세포에 들어가는 그 작동력을 방해시키는 거예요. 야식을 계속 하다 보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야식을 하면 가장 안 좋아지는 곳 중에 하나가 위장, 소장, 대장이에요. 그러면 이 소화관이 계속 지쳐 있는 상태가 되면 간이 이제 굉장히 무리를 받습니다. 췌장이 무리를 받고요. 그러다가 나중에 신장까지 무리를 받게 되면 사실 내부 기관들이 이제 무리된 상태 계속해서 과도한 업무 처리를 하다 보면 노화 손상이 굉장히 빨라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6번째는 늦은 수면이에요. 우리가 하루에 8시간 똑같이 자더라도 12시, 11시 이후로 잠자는 습관을 갖게 되면 굉장히 빨리 노화가 올 수 있습니다. 급노화가 올 수 있어요. 실제로 급노화가 오는데 이유 중에 하나는 멜라토닌 감소예요. 이거는 절대적인 연구 결과, 어떻게 보면 부정할 수 없는 연구 결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잠을 조금만 못 자도 피곤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우리가 느낌으로 안 받을 수 있어도 몸은 급격하게 노화된다라고 하는 부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7번째, 육식입니다. 육식. 우리가 고단백질, 고지방 식사를 하게 되면 포만 호르몬의 교란이 생겨요. 그래서 뭔가 대사 부하 증가나 대사에 문제가 오기 때문에, 그리고 특별히 이제 단백질을 과하게 먹게 되면 그 단백질을 소화시키고 소비하는데 에너지가 정말 많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 몸에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몸에서 나오지 않는 얘를 소화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소화액이 없는데 그것을 가깝게 만들어내기 위해서 정말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효소가 부족해요. 육식을 하게 되면. 자, 그래서 노화가 빨리 올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8번째는 활동 부족이에요. 활동 부족. 자, 활동 부족 어디로 연결될까요? 혈류 감소로 연결돼요. 세포 영양 공급이 저하됩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한 3가지 내지 4가지만 지속돼도, 이 8가지 중에 특히 3가지만 지속돼도 1년 후에 우리의 모습은 지금보다 훨씬 많이 노화되는 모습으로 발견될 수 있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내가 갔다 없었는데 그죠? 왜 이상해졌지? 왜 말을 안 듣지? 그런 거 느끼시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이에요. 분명히 소화도 잘 됐는데, 분명히 산에도 잘 올라갔는데, 분명히 이런 스트레스도 이겨냈는데 갈수록 몸이 바뀌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어요. 네,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50대 후반의 신체 나이인 사람들이 70대 이상인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나이는 50대인데 알고 봤더니 몸 전체를 검사해 봤더니 70대 이상인 거예요. 폐활량부터 시작해서 신장 기능, 췌장 인슐린 기능 전체 다. 우리는 이제 반대로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게 있어요. 저도 지금 40대인데 그냥 20대와 같이 등산을 해도 괜찮아. 그럼 어떤 몸의 기능 중에 어떤 부분들은 20대인 거예요. 그죠? 맞죠? 제가 혈액이 40대인데 20대 혈액과 비교했을 때 내 피가 훨씬 생동감 있고 깨끗해. 그럼 나는 20대 피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근육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뭔가 단련하고 훈련하고 절제해서 충분히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20대에 있는 아이들도 폐가
이미 50대, 60대 폐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숨이 차고 힘들고 네, 그런 부분도 되게 많습니다. 반대로 또 그런 아이들이 소화가 잘 안 되는 아이들도 많아요. 위장이 망가지고. 사실은 어디가 망가져서 기능에 문제가 왔다. 그 말은 노화됐다는 거예요. 좋아요, 구독, 안내자전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